자, 마지막으로 대태도를 이용한 그 포즈. 길고 큰 검을 들었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그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모시오 토이즈의 다테 마사무네 나이트 컬러 한정판. 제가 모시오 토이즈의 상품을 리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었는데 히어로 타임의 도움으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시오 토이즈의 프로제니터 이펙트라는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메카들이거든요. 오리지널 메카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개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총 4종류가 현재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두 번째로 나왔던 다테 마사무네 파란색의 검은색 계통 컬러로 변경된 나이트 컬러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좀 보면은 은박으로 된 이름부터 해서 제품의 사진인데 좀 이미지화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오픈이라 그래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걸 떼면 비닐이 같이 찢어지는 맞네. 오, 이건 좀 센스 있다. 비닐을 벗기고 보니까 패키지 자체는 좀 무광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름에만 은박으로 이렇게 번쩍번쩍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다테 마사무네 나이트 컬러 제품은 지난 상하이에서 진행됐었던 이 차이나조 2023에서 300개 한정판으로 판매가 되었던 상품입니다. 그때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올해 있을 팝콘 2023에 히어로 타임 부스에서 45개 한정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제 딱 끌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팝콘 꼭 방문해서 히어로 타임 부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30cm급 합금 피규어여가지고 꽤나 무겁거든요. 어우. 일단은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밑에 베이스라든가 이 총 이펙트, 라이플 이펙트라든가 아래쪽에는 무장과 거치대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쪽 블리스터에 무장과 교체용 손들과 본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간 요 이제 편지봉투스러운 여기에 이렇게 꺼내 보면은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 표지도 나이트 컬러 한정판이라는 문구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뒤에 보면은 코믹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한 뭐 배경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번역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림만 스리슬쩍 봤는데 뭐 그냥 메카끼리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판 기념 카드도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용물 전부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부피가 상당히 커서요. 화면을 좀 뒤로 많이 당긴 상태예요, 카메라를. 근데 정작 부속품 자체는 무지막지 많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본체도 사이즈가 꽤 크고 무장들도 그에 비례해서 사이즈들이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좀 부피감이 좀 있다. 그런 느낌이 좀 센 것 같아요. 먼저 작은 지퍼백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저것 자질구레하게 사용될 조인트들이 있죠. 뭐 이제 수납용 조인트, 뭐 연결용 조인트, 뭐 이런 것들 중간에 합금 파츠들도 몇 개씩 보입니다. 요런 파츠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무장을 몸에 수납을 하거나 장착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될 조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작은 조인트 계통은 다 지퍼백에 그냥 이렇게 담아버리고 나머지 좀 부피 큰 애들이 블리스터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라이플입니다. 라이플. 일단 오늘은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 한정판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좀 비교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짜잔, 일반판과의 비교입니다. 일반판이 이제 파란색이 굉장히 짙습니다. 투톤이기도 하고요, 살짝. 근데 이쪽은 메탈릭 블랙 컬러와 또 다른 메탈릭 컬러? 이것도 투톤이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좀 컬러링이 더 무게감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단순히 그냥 컬러만 딱 비교했을 때는 역시 검은색이 더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마킹들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포인트 컬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다테 마사무네의 이 네이밍이 여기 마킹으로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총구가 뭐야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면 파츠 중에 이 친구를 롱라이플로 만들 수 있는 파츠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쇠파이프거든요, 이것도. 이거를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 친구를 롱라이플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약간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 탄창 끼우는 것도 있어요. 탄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뭐 컬러링은 둘째 치고요. 이 안에 지금 탄이 들어있거든요. 4발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4발 들어있는데 이 탄들 밑에 보면은 작은 파츠를 통해서 이 파츠를 위로 밀어서 이렇게 탄을 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들 지금 떨어질 때 소리 들으셨어요? 합금이에요, 탄들이 전부. 아니, 이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탄이 합금으로 들어간다고? 탄 자체 디테일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상태여가지고 따로 분리가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형태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탄들을 끼워 넣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4발 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서 끼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창을 라이플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플의 전체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라이플 연동 기믹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센서 부분 있죠? 이 센서 부분과 이 뒷부분, 견착하는 부분이 연동이 돼서 견착하는 쪽에 아래쪽, 이게 락 기구거든요? 고정 기믹이에요. 이걸 빼고 뒤로 당기면 짜잔! 이렇게 센서 부분이랑 연동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시켜놓으면 탄창을 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탄창의 뒤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이 구멍이랑 요 라이플 안쪽에 뒤쪽 벽면으로 웬 돌기가 하나 이렇게 솟아 올라오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잘 보면은 이게 이 돌기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뒤로 견착대를 뒤로 당겼을 때 이 돌기가 튀어나오고요. 밀어 넣으면은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 기믹을 작동한 상태에서는 탄창에 돌기가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창을 끼고 뺄 때는 이 연장 기믹 사용하시질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배럴 부분, 총구 있죠? 총열을 나는 긴 게 싫어 하시면은 빼주세요. 뺀 다음에 총구 쪽 주변 파츠 이거 빼고 여기서 총구만 빼서 다시 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밀어 넣어주면 짧은 형태의 라이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긴 쇠파이프를 안 써도 되기는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무장으로 피스톨이 2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홀스터 쪽도 이제 컬러에 맞춰가지고 보라색으로 도색이 됐고요. 원본 같은 경우는 요래요. 홀스터 부분도 원본은 주황색으로 컬러가 되어 있고 피스톨도 뽑아보면은 컬러가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손잡이 주변이나 이런 데는 컬러가 같은데 마킹의 컬러 그리고 위쪽의 컬러가 많이 다르죠. 이쪽은 메탈릭 컬러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 다테 마사무네라는 마킹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제 메탈릭의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다던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 라이플과 피스톨에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펙트를 총구에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에 다 끼워주면은 딱 액션 포즈 잡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플용 이펙트도 얘는 무려 2등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립을 해주고 끝부분에 보면은 약간 모양 자체가 뭔가 탄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 총구에다가 좀 타이트하거든요. 처음에 끼울 때 천천히 잘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끝부분이 좀 무거워졌네요. 이런 식으로 이펙트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포트 파츠로는 허리에다가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중간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 지퍼백에 있는 조인트들 있죠? 이거를 조합을 해서 여기다가 무장을 수납할 거예요. 그 외에는 무장손이 꺾인 손목까지 해가지고 2종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면 손가락 모양이 조금 다른 형태죠.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검집을 쥘 때 쓸 손과 라이플용 손이 또 한 세트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다른 편손이 한 세트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체의 주먹손까지 하면은 총 7종의 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체와 베이스 그리고 메인 무장인 검들이 남았는데 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검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을 올려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은 모쇼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바닥에 자석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거치대도 자석을 달고 있고요. 이 베이스 바닥이 철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고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거치대 같은 경우도 기본 컬러는 일반판과 동일하지만 이 장식의 컬러 있죠? 무늬가 일반 버전은 주황색인데에 비해서 이쪽은 보라색으로 컬러가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을 거치하는 거는 앞, 뒷면 어디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장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검 두 자루 중에 짧은 검입니다. 타도. 검색해 보니까 타도라고 하는 그 검의 한 종류라고 해요. 검집 자체는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컬러링도 일반 버전과는 좀 사뭇 다른 컬러입니다. 일반 버전은 검집 또 파란색이랑 포인트 컬러도 금색이랑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역시 메탈릭 퍼플 컬러에다가 검은색으로 또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색감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형태입니다. 또 메탈릭 컬러니까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손잡이 잘 보면은 그 특유의 끈을 막 이렇게 엮어서 묶어놓은 그거 있잖아요. 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끝부분은 또 좌우의 디테일이 다릅니다. 한쪽은 또 끈이 묶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디테일이 달랐고, 그리고 검을 뽑아보면은 짜잔! 요 검 자체는 합금을 쓰진 않았어요. 합금 쓰면 큰일 나겠죠. 대신에 도색을 통해서 특유의 그 느낌, 분위기, 그거는 제대로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딱 이 날 부분에만 또 메탈릭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메탈릭 실버 계통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이랄까? 그런 걸 좀 구현을 해놨습니다. 대신에 일반판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좌측이 일반판입니다. 이쪽이 한정판이고요. 날의 컬러 차이는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두 자루의 검 중에 긴 검입니다. 대태도. 태도는 많이 들어봤죠? 이쪽 역시 검집부터 해서 일반판과 짜잔! 컬러링은 이쪽은 좀 크게 차이 나요. 아까 이제 타도 같은 경우는 절반만 파란색이었는데 이쪽은 전체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판은 전체가 검은색으로 또 변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쪽은 이미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역시 검날의 컬러 차이는 따로 보이지는 않고요. 손잡이 부분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끈을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끝부분의 컬러가 금색이냐 또 보라색이냐 메탈릭 퍼플이냐 이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검집도 보면은 중간에 무광 컬러와 함께 겉부분에 메탈릭 컬러 해서 또 요런 이미지 차이 요런 걸 또 주기도 했고요. 끝부분이 또 보라색인 것도 좀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검 자체는 꽤나 긴 편이에요. 꽤나. 간단하게 손잡이부터 재보면은 28cm가 좀 넘거든요. 28.34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검집에서 뽑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긴 그런 모습을 자랑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체와 베이스죠. 이제 본체도 발바닥에 자석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닥에 세울 수 있고요. 베이스 보면은 이 기둥 자체도 지금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바닥만 보더라도 철판 위에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그 바닥 쪽은 이제 검은 색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철판이 올라가 있는 형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원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저는 역시 요런 컬러 한정판이면은 저는 찬성이라고 봐요. 이게 다른 굳이 지금 다테마 선분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메카닉들도 이런 바리에이션이면은 이건 꽤나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일반판과의 비교를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컬러링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게 아무래도 밝은 톤의 컬러였다가 완전히 어두운 톤으로 가버리니까 아예 다른 기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역시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은 어두운 컬러가 또 진리인가? 이런 생각이 중간중간 들기도 하고요. 멋지긴 하네요. 뒷모습도 비교를 해보면은 뭐 앞쪽보다 좀 더 이미지가 크다고 느껴지는 게 앞쪽보다 뒤쪽에 스커트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쪽에 컬러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느껴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보이는 주황색들, 이 주황색들이 전부 다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컬러에 이제 조화가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좀 포인트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부터 보면은 뿔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 다테 마사무네라는 그 장수의 특유의 비대칭 뿔이 있거든요. 그 디자인을 약간 어레인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일단은 원래가 금색이었거든요. 이게 일반판인데 원래는 이제 파란 색깔 갑주에 이제 금색깔 뿔이었다면은 검은 색깔 갑주에 이 메탈릭 퍼플로 만들어낸 컬러. 요런 부분도 좀 오히려 밤하늘의 초승달 같은 느낌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눈에는 특유의 안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대 벗겨줄 수도 있고요. 대신에 벗기는 게 조금 타이트해요. 많이 좀 빡빡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뺄 때 이 뒤쪽에 손톱을 살짝 벌고 앞쪽에 살짝 걸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살살살 달래가면서 뽑아주면은 뽑히더라고요. 단지 튕겨나갈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대를 벗겨내면은 안쪽에 클리어 그린으로 된 눈이 등장을 하는데, 이마 정중앙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빰! LED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초록색의 눈이 아주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잘 보면 목 주변으로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슬쩍 보면 마킹이 들어간 형태라던가 특유의 갑옷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도 꽤나 신경 써서 어레인지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다음은 몸통. 이쪽도 아까 보면은 이제 허리라던가 이런 데 파란색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검은색 계통으로 변했습니다. 뭐 건메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두운 컬러들이 쓰였는데, 흉부의 클리어 파츠는 아주 진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검은색으로 보일 정도로 좀 진한 빛을 비춰야만 보라색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고요. 클리어 파츠 위에 또 보라색깔 컬러가 포인트로 컬러가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 보면은 역시나 이쪽도 보라색의 포인트 컬러, 복부 안쪽도 그렇고요. 중간중간 아주 작은 포인트들도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허리를 살짝 들어놓은 형태인데 안쪽에 프레임 컬러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등을 보면은 등,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척추 디테일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간 프레임도 살짝 눈에 띄면서 외장들로 덮여져 있는 그런 형태.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꽤 좋았고, 등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역시 이 머리 앞에 이 흉부 위쪽 있죠? 여기가 스위치입니다. 눌러주면 빠밤! 흉부에 크게 LED가 딱 들어오고요. 역시 볼만하구만. 한 번 누르면 초록색이고요. 또 한 번 누르면은 주황색으로 빛나는데, 요거는 조명을 한번 꺼봅시다. 이게 겉에 있는 클리어 안쪽에서 빛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클리어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주황색은 약간 약한 빛? 그래서 근데 안 보이는 건 또 아닌. 그리고 또 한 번 눌러볼게요. 잘 보면은 지금처럼 초록색이 한번 꺼지고 주황색이 살짝 이렇게 페이드 인 되는, 그리고 페이드 아웃,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해서 순환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볼만한 것 같아요. 마치 그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점등을 해놓으면은 LED가 꽤나 셉니다. 광량이 세서 확 하고 눈에 팍 하고 꽂혀요. 대신에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LED 관련된 건데, 머리 쪽 LED 유닛은 이 정수리 부분을 살살 이렇게 빼주면 안쪽에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유닛이 들어가 있고, 사용하는 전지도 굉장히 작은 걸 사용을 합니다. LR621번 이런 수분 전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 흉부인데,
매뉴얼을 보면은 이 흉부 위쪽에 커버를 떼어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핀셋을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쑥 뽑으면 목이 들리거든요. 목 프레임이 연장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 손으로 커버를 드는 거죠. 든 상태로 이대로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스위치거든요. 이 스위치를 살짝 핀셋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이때 공간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시면은 이 목 뒤쪽에 갑옷을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목을 아예 들어주세요. 그 다음 커버를 최대한 들고 스위치를 핀셋으로 잘 잡고 빼면은 빠집니다. 그리고 흉부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LR44번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이 친구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근데 흉부에 사용되는 LR44번 배터리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머리에 사용되는 LR621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쉽게 못 구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파는 데는 많은데 오프라인에서 구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찾아보면은 전자 손목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금방 찾거든요. 금방 나와요. 싸게.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배터리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배터리 유닛 다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핀셋을 쓸 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팔도 보도록 합시다. 어깨 갑옷 자체는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뭐 밑에로 달린 아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안쪽에 스러스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테두리 부분도 보라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어깨 자세히 보면은 어깨에 마킹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에는 뭐 프로젝트 탈로스라든가 이런 컬러링이 화려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일반판 같은 경우는 여기 포인트 컬러가 주황색인데 이 한정판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구는 동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반대쪽에는 다테마사문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마킹이 들어가고요. 뒤쪽도 앞이랑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테마사문의 반대쪽에는 이제 프로젝트 탈로스. 그리고 팔 부분도 잘 보면은 굉장히 각도 꽤 많고요. 곡선도 좀 있고 뒤쪽으로 보면 살짝 메탈릭 컬러나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중간중간 프레임들이 슬쩍슬쩍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꽤나 디테일한 모습이어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도 보면은 뭐 덕트 같은 디테일들도 좀 보이고 여기에 마킹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것들도 조금씩 보이고요. 컬러링도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다든가. 그리고 뒤쪽 스커트가 아까 좀 큼지막하다 그랬잖아요. 앞쪽이랑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사이즈고요. 여기에 이제 컬러가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복잡하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마킹들도 빠짐없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스커트 내부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도 전부 다 도색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리 쪽 보면 허벅지 디자인이 그 특유의 뭐라 그러지? 그 비늘 같은 느낌의 장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형태로 어레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이사이에 또 보라 색깔의 포인트 컬러가 보인다던가 이제 허벅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쪽보다는 좀 심플한 형태. 하지만 컬러링은 또 이제 메탈릭 컬러가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 여기가 또 화려하더라고요. 안쪽에 이제 포인트 컬러라든가 이런 동력선 같은 파이프 형태의 디테일이라든가 이제 앞쪽도 그렇고요. 옆쪽도 그렇고 디테일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정강이 쪽이 라인 자체가 좀 심플하게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최소한의 디테일을 좀 넣어놓은 형태? 물론 마킹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정강이에도 그렇고 무릎에도 그렇고 허벅지 같은 데도 다 마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발목이나 발 이렇게 보더라도 각진 디자인이 오히려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일반판 땐 이렇게까지였나 싶더라고요. 일반판이랑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파란색일 때는 잘 안 보이던 각들이 검은색이 되니까 이 명암이 구분이 확실해져서 그런가? 굉장히 각진 모습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발목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전부. 그리고 발바닥을 보면은 아까 베이스에 붙었던 이 자석들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합금을 사용했다 보니까 이렇게 스커트나 이런 데 안쪽을 보면은 또 통으로 막 다 싹 다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관절들이 드러납니다. 아까 이제 무릎 쪽에도 옆에서 보면은 또 합금 크게 쓰인 게 보인다거나 발목도 안쪽에 막 합금이 이것저것 여기저기 많이 쓰였다거나
팔꿈치 부분에도 관절 자체는 또 위아래로 전부 다 합금을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띄죠. 물론 이런 어깨 부분에도 물론 어깨 관절에도 주요한 부분은 다 합금을 씁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동에서 주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목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머리를 잡아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안쪽에 목 프레임이 연장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거나 들거나 할 때도 도움을 주는데, 들 때는 뒤통수의 갑옷 부분이죠. 이걸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짝만 힘을 주면은 이렇게 가동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대로 고개를 더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목을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가동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고개를 움직일 때는 이렇게 목을 빼고 움직이는 게 편해요. 차라리 움직인 다음에 다시 살짝 밀어 넣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지금 이마 누르면 이렇게 LED가 켜지기도 해요. 이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은 어깨인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팔을 이렇게 들고 내리는 건 뭐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 아래쪽이 이렇게 앞뒤 전부 다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랑 팔이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찰이 있더라도 이렇게 외장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가동을 해줘요. 그리고 포인트가 어깨 외장 자체가 또 추가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관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깨 외장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뽑는 부분인데, 여기서 기믹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날개뼈 외장 있죠?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줍니다. 근데 그냥 움직이면은 이게 이거 움직이는 거 맞나 싶어요. 여기서 이 외장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소리 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장을 잡고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이건 조금 힘이 덜 들어가네 싶어서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여기를 잘 잡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잡아준 다음에 살짝만 힘을 줘서 톡 하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어깨도 앞으로 뽑히면서 이제 등 부분의 프레임도 살짝 드러나게끔 이렇게 외장 부분이 전개가 된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잘 안 움직이고요. 살짝 더 힘을 줘야 그래야 움직입니다. 안쪽에 이제 프레임 드러난 게 굉장히 화려해졌죠? 그리고 다시 돌려놓을 때 들어보면 이렇게 딱 소리가 나요.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들 때 팔 바깥쪽 외장 가동을 하니까 어깨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팔 드는데 이렇게 어깨 안쪽에 프레임까지 움직여주기 때문에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팔 회전시키는 부분이죠. 여기가 조금 처음 움직일 땐 조금 타이트하다 느낄 수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 움직여보면은 요 팔 앞쪽에 외장이 슬라이드합니다. 잘 보면은 쑥 움직이는 거 보이죠? 요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쪽에 합금 관절들이 드러나면서 움직일 때 뒤쪽에 실린더까지 연동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관절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인데 전체적으로 처음 움직일 땐 좀 타이트하다 느낄 수 있어요. 개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허리 아래쪽 회전을 크게 해줍니다. 직접 움직여보면은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가동을 해줍니다. 45도 이상으로 돌아가주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쪽뿐만 아니라 흉부도 회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흉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흉부 자체가 또 좌우로 스윙도 해주니까 여긴 조금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스윙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허리를 숙일 수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란 겁니다. 흉부에서 먼저 움직여주는데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흉부가 가동을 하면서 복부를 누릅니다. 복부가 연동해서 외장이 딸려 올라오면서 안쪽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연동 기믹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힘을 줘서 더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척추가 드러나게끔 더 움직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아래쪽도 같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 잘 보면 움직일 때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펴보면 방금처럼 완전히 펴보면 척추가 이렇게 접히는 게 보이죠? 다시 움직이면은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더 숙여질 때 이렇게 척추가 연동되는 거. 그래서 최대한으로 움직여보면은 거의 흉부가 고관에 닿을 정도로 가동을 해버려요. 엄청나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지금 방금도 좀 보였는데 골반 부분도 잘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연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즈 취할 때 좀 더 숙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더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고관절인데 여기는 스커트를 잘 봐야 합니다. 특히나 이 프론트 스커트, 프론트 아머 부분이 볼관절이 2개예요. 잘 보면 고관에 붙어있는 볼관절이 하나, 그리고 스커트에 붙어있는 볼관절이 하나, 총 2개의 볼관절을 써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볼관절 하나만 써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중간 볼관절까지 써가지고 완전히 스커트를 이렇게 넘겨주거나 돌려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방해될 일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중 관절을 쓰고 있어요. 잘 보면 이렇게 완전히 허리 쪽에 밀착시켜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는 형태로 해서 이중 관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앞뒤로 또 회전하는 관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을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주면 크게 또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뒤쪽 스커트 잘 보면은 자체 스커트만으로도 볼관절이 크게 움직여주긴 합니다만, 뒤쪽 스커트는 중앙부가 또 아까 사이드 스커트처럼 관절이 또 심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위아래로. 그래서 이것도 스커트를 바깥으로 이렇게 좀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커트 자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게 완전히 들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예 공간 확보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고관절 자체도 보면은 이제 축이동 기믹이 있죠? 자체적으로도 관절이 있고요. 다리에도 관절이 심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축이동을 해서 끝까지 앞으로 빼오는 게 가능하고요. 이대로 쭉 스커트 피해서 90도보다 좀 더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관절 자체는 굉장히 단단해가지고요. 뭐 처지거나 그러는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크게 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은 어떠냐? 무릎도 못지않게 가동하면 화려합니다. 움직일 때 보면은 위쪽, 특히나 허벅지 자세히 보세요. 슬라이드 하면서 안쪽에 외장들이 연동돼서 다 따라 움직입니다. 아래쪽이 열렸는데 위에가 딸려 움직이면서 촥촥 하면서 펴진 느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제품의 연동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아래쪽 펴지면서 위도 펴지면서 와, 그러면서 아래쪽 관절이 크게 가동을 해주고요. 이쪽은 따로 연동이 없더라고요. 대신에 안쪽에 프레임을 화려하게 만들어놔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발목인데 여기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앵클 가드 부분 있죠. 앞을 잡고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보면은 이 앞쪽이 또 별도로 가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앵클 가드 자체적으로도 좌우로 회전하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관절을 잘 보면 발목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여기도 이중 관절로 앞뒤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위쪽 관절을 움직이면 아킬레스건 부분이 프레임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아래쪽 관절을 움직일 땐 생각보다 타이트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움직일 때는 잘 힘 줘야 되는 포인트를 잘 짚고 움직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발목이 좌우로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발목 자체 회전도 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움직이면서 발목 형태 잡아주면 좋겠죠. 직접 움직여 보면은 뻗는 것도 굉장히 많이 뻗을 수 있고요. 굽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굽혀져요. 근데 굽힐 때나 뻗을 때 둘 다 이 발바닥 가동도 있다는 겁니다. 발가락 끝부분 가동을 해주고요. 이 중간 부분에도 관절이 있어서 실제로 펼 때도 크게 펴준다거나, 여기도 이중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은 밑으로 내릴 때는 이 앞쪽 관절을 써요. 그래서 크게 가동을 하는데 위로 올릴 때는 이 뒤쪽 관절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이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또 움직여주는 형태죠. 밑에서 보면은 관절 보이죠? 이제 합금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앞뒤로 이렇게 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움직여주네요, 진짜. 근데 관절 다 펴고 나니까 형태가 요거를 다시 잡을 때는 관절을 안쪽으로 포개듯이 다시 이렇게 위로 밀어 올리듯이 하면서 맞춰주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그 고관절 가동, 무릎 가동, 발 가동 다 쓰니까 역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무릎 꿇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육중해 보였는데 또 이렇게 무릎 꿇은 모습 보면은 굉장히 가동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가동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뒤쪽 스커트 뭔가 있어 보였잖아요. 있습니다. 전개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스타일을 내고 싶거나 액션 포즈 취했을 때 뒤쪽 스커트가 좀 심심하다 그러면 또 이런 기믹 써주면 좋지 않나 싶네요. 무릎 꿇기도 했겠다. 스나이퍼 라이플급의 긴 라이플도 있겠다. 바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요건 또 요것대로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눈에도 일부러 LED도 한번 켜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거를 옆에서 슬쩍 보면 요것도 괜찮은데? 요것도 좋다. 그래서 옆에서 살짝 보면은 딱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포징은 또 기깔나게 나오긴 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공중 액션 스탠드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까 그 상체는 똑같은 포즈를 사용을 했고요. 하체랑 각도만 좀 변화를 줘봤어요. 요것도 꽤나 느낌 좋지 않나 싶어서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롱배럴은 좀 아니지 않나. 요걸 짧게 좀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기다란 라이플이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장수의 이름을 하고서 이런 저격스러운 라이플은 조금 미묘할 수도 해서 좀 짧게 만들어 봤어요. 짧게 만든 것까진 좋았는데 총무가 엄청 커서 요건 화력 하나는 기똥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른 조인트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믹이 하나 있는데 팔꿈치에 외장을 펼쳐줍니다. 그럼 안쪽에서 프레임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는데 요거까지 딱 펼쳐주고 타도를 가지고 올게요. 대테도 말고 타도 뒤집어서 타도의 요 끝자락에 보면은 안쪽에 보면 이게 돌기가 좌우에 나 있거든요. 작은 돌기? 이거를 이 안쪽에다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서 날 부분도 이 뒤쪽 프레임에 딱 맞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팔꿈치에다가 타도를 연결하고 적을 베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특징 기믹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타도는 고정이 가능하고 대테도는 안 되나요?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대테도 같은 경우는 좌우에 돌기가 없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역시 고정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까 타도 부분보다 고정 부분보다 얇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걸치는 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양한 각도로 꺾어주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쑥 빠져버리거든요. 아직 피스톨 액션은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 무장들 몸에 달 수 있도록 아까 구성 볼 때 봤던 이 조인트들을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가장 큰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뒤쪽이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테도의 검집을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인트와 또 다른 사각형 조인트를 결합을 해주죠. 이렇게 하면은 대테도를 등에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등 정중앙의 외장을 벗겨내면 여기에 사각형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 맞춰서 조인트 방향 맞춘 다음에 참고로 위아래 돌기 개수가 다르거든요. 돌기 하나짜리가 위에 오게끔 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대테도를 등에다가 달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멋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몇 cm짜리야 이게? 박력이 좋습니다 아주. 그거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조인트들이 한 쌍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금으로 된 중간 프레임이 하나가 더 있죠. 먼저 가장 작은 조인트,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홀스터의 윗부분, 이거를 수납용 조인트로 바꿔주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조인트 장착을 해주고요. 이 상태로 양쪽 허리에다가 장착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홀스터라든가 이 피스톨이 커가지고 막 겨드랑이까지 가거든요. 이게 아니라 허리에 장착할 서포트 파츠를 가지고 옵니다. 이 서포트 파츠에다가 이 홀스터들을 장착을 해주고요. 요거 좀 볼만하죠? 멋있죠? 이 상태로 허리 쪽 스커트 중앙부라고 해야겠다. 스커트 중앙부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거를 이 서포트 파츠를 여기다 끼워주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보기 좋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파츠들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 뭔가 이제 고리처럼 생긴 거, 이거는 검집을 여기다 끼워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옆에 있었던 파츠 있죠? 여기다가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파츠에다가
검집을 장착을 해줍니다. 잘 보면은 요 고리 부분의 두께가 달라요. 두꺼운 부분이 이 검 위쪽을 물게끔 해주면은 딱 맞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추가 조인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다 껴줄 수 있고요. 이 조인트의 규격이 아까 서포트 파츠랑 동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홀스터 한쪽을 떼어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검과 총을 같이 허리에다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관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허리에 끼워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검을 한쪽에 다 장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아까 두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 고리가 잘 보면은 파츠 두 개가 이제 두께가 서로 다르거든요. 얇은 게 있는 쪽 이게 대테도 겁니다. 대테도 검집의 얇은 부분이 딱 여기에 맞아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을 먼저 걸고 얇은 부분을 탁 소리 나게 넣어주면 딱 맞고요. 딱 물렸죠 지금 윗부분 지금. 그리고 두께가 위아래가 비슷한 거는 이제 타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끼워주면 여기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 메탈 프레임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처럼 좌우를 다 연결을 해준 뒤에 관절 파츠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이제 두께감 때문이라도 이제 바깥쪽에다가 끼워서 위치를 잡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서 조인트를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아무튼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양쪽 다 장착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검을 두 자루 전부 다 장착을 해봤습니다. 물론 장착하는 조인트 파츠는 뭐 위치 구멍 남는 데다가 편한 데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적당히 그냥 나 요 정도 높이로 맞추고 싶다는 걸로 해서 뭐 돌려도 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확실히 좀 멋있긴 하네요. 요 느낌은 좀 더 로망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은 요 라이플인데 라이플 잘 보면은 한쪽에만 딱 이렇게 좌우를 봤을 때 우측에만 사각 구멍이 있거든요. 그냥 요거 그 이제 안 쓴 이제 각도 변경할 수 있는 조인트 있잖아요. 요거 껴가지고요. 이 서포트 파츠 끼웠던 부분 있죠? 여기다가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홀스터를 달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플 자체를 수납해도 되고요. 그리고 양손에 권총을 들고 액션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LED까지 켜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해봤는데 요거대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대로 다른 포즈도 취해보죠. 이펙트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쓰라고 있는 이펙트인데 또 포즈 취할 때 한번 써먹어봐야죠. 역시 이제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빼기도 해볼까요? 있다가 없으니까 왠지 연기가 피어올라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번엔 반대쪽으로 한번 이펙트도 한번 써봤고요. 이게 쌍권총이 검은색과 역시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어요. 이번엔 저격하는 느낌으로다가 이펙트도 한번 써봤습니다. 역시 이펙트를 쓰니까 앞이 좀 무거워지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박력은 확실히 좀 느껴진다 할까? 이번에는 등에는 대테도, 오른팔에 타도를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쪽 기믹을 다 활용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허리에다가 검집도 장착을 해봤고요. 딱 이렇게 뽑아든 형태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손도 이제 검집을 잡는 손으로 한번 맞춰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 장수의 이름을 쓰는 로봇이다 보니까 요게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대테도를 이용한 그 포즈. 길고 큰 검을 들었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그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쇼 토이즈의 다테 마사문의 나이트 컬러 한정판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검은색이다 보니까 역시 컬러링에서는 그래도 역시 한정판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수량 한정이다 보니까 좀 더 유니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네요. 특히나 이제 소체가 묵직합니다. 합금도 많이 쓰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봤을 때 묵직함도 있고 그 와중에 액션도 잘 잡히다 보니까 만지는 재미도 좀 쏠쏠하지 않았나. 대신에 이제 큼직하다 보니까 이제 볼륨감이 커서
핸들링 하는데 손에 쥐고 막 여기저기 움직여 볼 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커트가 뒤쪽이 길고 하다 보니까 뒤쪽에 만지면서 뒤쪽 스커트가 계속 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가면서 만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ED 관련으로도 제가 아까 이제 리뷰하면서 이제 유닛은 어떻게 빼는 게 좀 편하고 그런 거 좀 알려드렸잖아요. 또는 이제 가동 포인트들, 뭐 어깨를 앞으로 모을 때 이제 등 외장이 더 연동되는 게 있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움직이시면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밌게 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시.